아까도 처음 보면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100회 이상을 한국의 당뇨병 의사들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인슐린 펌프에 대한 세미나를 3개월 간격으로 쭉 해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맨 첫 페이지가 이겁니다. 내가 건국대학교 의과대 명예교수니까요. 그거 왔는데, 그때 뭐냐면 Continuous Subcutaneous Insulin Infusion Therapy in Diabetes라는 제목인데, Continuous Subcutaneous Insulin Infusion은 학문적인 텀이고 보통 쓰면 인슐린 펌프라고 씁니다. 이걸 잘 모르는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할 적에 42년 전에 내 마음속에서는 완전 인공체를 만들어서 환자의 기쁨을 선사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근데 그때 우리가 부족한 건 뭐였냐면은 혈당을 실시간으로 뭐 1분이나 5분간을 재는 기계가 개발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CGMS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했는데 나중에 너무나도 그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됐는데 개인적인 의사인데 저는 욕심이 많은가 봐요. 참다 의사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먹는 약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또 왜 그 치료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내 자신을 놓쳤어요. 만들고 있고 국제학술대에서 CGMS를 발표하는 거 여러 번 발표했는데 더 이상 취업을 이렇게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날 괴롭혀가지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뒤쫓아서 혈당 측정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좀 상태가 안 좋다가 몇 년 전에 미국 데스컴 회사가 에러율이 9% 정도 있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보통 혈당 측정에 같이 써줘야겠다라는 게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급격히 혈당 측정을 재고 거기에 따라서 혈당을 조절하는 방식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드림이 현실화돼야 되겠다. 환자가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걸 목표로 일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펌프 테크놀로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리더입니다. 우리 업체는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 사람은 2005년도에 국제학술에 만났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캠브리지 대학교의 당뇨병 하는 로만 호퍼카 교수이죠. 이 사람은 그때 작년도에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직접 강의를 시켰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오면 좋겠는데 뭐 여기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안 오셨는데 그때 이것이 2019년 12월 7일 날 우리가 이거 당뇨병을 세미나를 한 거죠. 그래서 당뇨병 치료 인공치료기 꿈이 현실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또 아티피셜 판크라스 메이킹 드림 리얼리티 우리 꿈을 먹고 산다는 점. 그래서 그때 발표해서 왜냐하면 그때 영국에서 이 프로그램이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영국 시작처음부터 허가를 받 CE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시작했으니까 우리 펌프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우리 펌프랑 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 펌프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많이들 팔리고 있는, 영국 많이 팔고 있고 프랑스 팔기 시작하고요. 그러고 있어서 우리 한국 의사들 대상으로 그 세미나를 했죠. 그러니까 42년 전에 최수봉이가 가졌던 꿈, 우리 당뇨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자, 저도 만들자 하는 꿈이 42년 후에 CGMS의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또 그것을 우리 몸에서 혈당치에 따라서 인슐린이 어떻게 분비되는 것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시키게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 시작점이 좀 느리긴 해요. 우리 시간을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 정말 굉장히 싫어요. 그게 좀 경쟁해야 되는데 그렇게 늦게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외국 걸 먼저 해주고 우리 걸 해주고. 참, 우리나라 전문이지, 다른 나라 전문이 뭘 꼬장도 참, 우리 국민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아니, 미국 걸 먼저 해주고 우리 걸 지적을 해줬단 말이야. 이거 팔지 않지만. 한국에 세금 내야 되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걸 이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 잠깐 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과학은 계속 진보합니다. 과학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실을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그때 과학자들은 지구는 평평하다. 플래트 어스에다가 물에 떠있는 육지다. 그래서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별들이나 화성이나 금성이나 태양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선원이 지구가 보이지 않는 너무 먼 곳에 가면 참도 불안했어요. 폭포로 떨어뜨리면 썰어서 죽을까봐.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다, 평평하지 않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릴레오가 많은 걸 보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틀림없이 태양이 중심이고 지금 그 두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내가 민감한 방향한 게 뭐냐면 신앙의 주체인 부교가 그 함청에서 이런 나쁜 녀석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 갈릴레오를 종교 심판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면 갈릴레오가 자기가 죽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죽지 않으려고 뭐 교황한테 선물도 주고 막 그렇다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물어봤어요. 너 정말 지구가 태양 주를 돈다고 왜 맞느냐? 너 그렇게 말하면 너 화양에 처한다. 이게 갈릴레오에 죽기 전에 4명이 화양에 처했거든요. 그런 학자들. 근데 과학자가 목숨을 걸고 그렇습니다. 이건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갈릴레오는 아주 저지래요. 지가 지구가 지구의 중심이라고 태양의 중심이라고 자기가 말한 대로 얘기하고 지가 죽었어야지. 아주 비겁한 사람이라고. 갈릴레오 진짜 비겁한 사람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굉장히 그렇게 비겁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하고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재판장에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를 돈다고 말은 하겠다지만 그래서 갈릴레오의 노력에 의해서 지가 죽는 하니까 배 타고 멀리 가가지고서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전 세계 돌아다니고 빙빙 돌게 됐지 않았습니까? 비행기도 타는 거. 저분이 그 얘기 안 했으면은 우주 여행도 못 하는 거죠. 400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과학은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죽었어야 되는데, 세계 최고의 비겁자 아닙니까? 아스토텔레스는 그 사람은 갈릴레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릴레오 책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은 너무 소심해서 스스로 쓴 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통에 그대로 이어간다는 거죠. 의학은 어떻습니까? 의학은 얼마나 발전이 더 있습니까? 권위자가 있어가지고 권위자부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인식법을 만들고서 과학자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아주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요. 아까 우리 부사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1979년도에 서울대학교 의공학과에서 최초로 인슐 펌프를 조그만 가방에다가 이거 컴퓨터를 가지고 만들어서 실험을 해가지고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아주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세계 발표를 했죠. 논문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좀 더 소형화하는 작업을 쭉 해서 1980년대는 좀 많이 작아지고 큰 거에
가방을 이렇게 집어들고 또 여러 가지로 메커니즘도 같이 만들고 2008년도에는 혈당을 재는 CGMS가 아니고 보통 혈당을 재는 것을 가지고선 혈당을 조절하는 그때 최초였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보완해서 전 세계에 발표를 했죠. 우리는 세계 최초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절하지 말고, 휴대폰에다가, 인슐린 펌프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조절하자. 그런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리모트 컨트롤과 다른 지금 작업이 있는, 휴대폰에서 움직이는 어플리케이션을 허가를 받았어요. 2015년도에. 안드로이드, 2018년은 아이폰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결국 자신 얻어가지고 이번에 캠 FX가 나온 거죠. 과거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우리하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에는 이전까지는 좀 불편한 리튬 전지를 써서 했는데 2019년도에는 보통 전지 AAA, AAA 마트리를 쓰는 걸로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슐린 펌프의 역사는 수익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사들은 우리가 최고라고 그래도 미국이나 독일의 사람도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다 얘기하는데 한국 의사는 내가 최초가 또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참 이 나라는 정말 무슨 벌 받을 나라 같아요. 가만 그거 좀 많이 하니까 이상한 나라가 정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 펌프가 출시가 됐고, 근데 그러면은요 무슨 일이냐면은 여기에다가 나 혼자서 모든 게 다 힘드니까 2005년도에 로만 호보카 캠브리 대학의 아주 잘생긴 녀석이 교수님 저런 프로그램을 잘 만듭니다. 선생님 만든 인슐린 펌프랑 우리랑 같이 완전 인공치장기를 만들게 허락해 주세요. 나도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 그러면 내 커넥션하게 해주지. 그래가지고 MBA 배우고 가지고 이제 걔네들은 이제 그쪽 방면을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ChemAPS FX라는 것이 상품명이에요. 캠이란 말은 캠브리지 대학교, 그 APS는 아티피셜 판타지 시스템이고 FX는 프로그램 이름이죠. 그거를 C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지금 영국과 프랑스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우리랑 같이 이제 전화해서 미국도 같이 들어가려고 준비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 기계만 동작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게 환자 그러면은 단어 I나 단어 R에서도 통하고요. R도 됩니다. 우리가 R에서 I로 계속 모델이 체인지되고 있는데 이게 단어 I인데요. 보면은 여기 중요한 컴포넌트가 CGMS 혈당을 그때그때 재는 거, 오문젠돌 있고, 그것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휴대폰에 있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그 정보가 들어가고, 그럼 여기 알고리즘에 따라서 인슐린 얼마 내려갈 미리 예측합니다. 그걸 따라서 블루투스 통해서 단어 I로 연결해서 단어 I는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그때마다 이 임피던스에 특정해서 피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혈당을 재면서 혈당 정상화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실제 다루신 분이 있는데 보면은 놀랄만하게 잘 돼요. 이게 세 컴포넌트죠. 인슐린 펌프, CGMS,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오늘 얘기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영국에서 재작년도에 그것도 시리 받았고, 한국에서는 이
작년 바로 전달 5월 28일 날 무지무지하게 기다렸어요. 야, 그럼 한국 정부가 뭐 하는 정부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외국에 온 곳은 먼저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해주고 좀. 나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다국적 기업한테 상대해 주는 모양이에요. 오, 그거 우리랑 전문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세금내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거? 이게 그럼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요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책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수요 개발은 완전 임금시장 프로그램인 KMAPS FX 국내 시합장 안정적으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KMAPS FX는 영국 케임브리지 당뇨병 대설연구소 소장인 로모 호프학교에서 공동 개발된 제품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분야의 권위를 갖고 있죠. KMAPS는 2006년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치료를 시작했어요. 우리 펌프를 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논문도 많이 썼어요. 그냥 용도를 2020년도에 유럽원 시를 있는 거예요. KMAPS는 공대 최종 교수 개발 한국 수출교의 다나 RS 및 다나 I 인식펌프 및 미국 텍사스 데스콤 미국 회사죠. 체내 연소 혈당제 데스콤 G6 2000년 G5까지 나왔던 G6 제품과 함께 작동하여 당뇨병 표본을 값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슐린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입니다. 혈당을 재고 혈당에 따라서 인슐린 떨어진 혈당이 얼마 떨어졌는지를 또 혈당 측정을 통해서 또 피드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기존의 인슐린 펌프는 사용자가 자신의 몸에 맞는 인슐린을 설정하여 주입해야만 했다면 KMAPS는 체내 연소 혈당기 센서를 통해 입력돼 환자의 혈당 수치에 맞게 인슐린 주입 분량과 알고리즘 통해 계산 컴퓨터를 기입합니다. 우리가 그걸 맨날 보고 있어요. 기초 인슐린 얼마 들어가는지 그때마다 다 가까이니까. KMAPS는 이미 유럽에서 허가를 사용되어 있으며 그 효과를 인정과 The Lancet and the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의 임상 효과가 기재되고 많이 발표가 있습니다. 나를 언급하면서 하는 이제 NEJM이 나와 있어요. KMAPS는 당뇨 환자의 하루 종일 식사를 잊을 수 있는 자유, 아주 자유롭게 자신감, 행복을 주는 거죠. 이것이 KMAPS가 된 얘기고요. 실제로 하기 전에 임상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데이터 좀 보면은 성분 여자분인데 요거 조금 자가선 나면 날짜가 좀 지나가는 건데 식사 따라 인슐린 들어가고 기초 인슐린 추수 들어갑니다. 혈당치가 요 밑에 있어요. 요것이 정상범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기초 인슐린 들어가고 우리 혈당이 거의 정상 들어가죠. 이 환자는 뭐 한 150단이 맞던 인슐린을 맞던 사람인데 요새는 어저께 물어보니까 48단이더라. 하루 종일 48단. 그래서 아직도 건강해져 있고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은 근육이 좀 발달이 많지 나오지만 이렇게 기초 인슐린이 불안하고 식사 인슐린 집어넣으면서 혈당을 정상화하고 맞추는 거죠. 조금 오버가 더 들어가 있지만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타입은 비슷하지만은 자기 체장에서 인슐린 나눈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들었더니 결국은 이쪽으로 혈당을 거의 정상화를 유지했더니 인슐린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8월 9일, 8월 10일 쭉쭉 이제 인슐린이 들어가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혈당치는 정상화되고 더 줄어들었어요. 더 줄어들고 8월 22일부터는 뒤에 완전히 뛰고 안 가는데도 혈당치는 완전히 정상화 계속 지금도
아무 치료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을 정복하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 중에서 훌륭한 의사들, 가짜 의사들은 세상을 회복시켜서 완전 단단히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목표가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인식 포함으로 저런 방법 쓰지 않아도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된 사람들이 많이 발견됐고 학술지에다 다 발표되어 있거든요. 근데 먹는 약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이런 경우를 절대로 못하거든. 또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내가 피해의식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있어요. 한국에서는 나니까 아주 좋아하지만 한국에 그 정도로 이 레벨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또 믿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가 난 미워하는 거예요. 학자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건 앞으로 이거 환자들이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문제점은 사실 많이 잘하고 있으니까 비용도 좀 문제고 또 완전히 낮게도 하고 그래서 그게 할 만한 사람들이 하기 좋겠고, 그래서 영국에서나 프랑스에서는 이게 의료 보험으로 더 줘가지고 되게 치료를 잘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대한 인슐린 펌프 수단법인에서 국회에 얘기해가지고 의료 보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 간호사랑 두 분 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 보고 나중에 질문 받겠습니다. KMF에서 해가지고 경험담을 얘기하실 거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저쪽 교육시키는 우리 한순이 간호사죠. 적극적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하시죠. 예. 처음 뵙겠습니다.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지 지금 현재 21년 2개월째 되는 환자 성경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상 경찰 특공대로 경찰관을 들어왔었는데요. 우리 경찰관들이 또 당뇨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책을 많이 봤는데 이 인슐린 펌프만이 최고다. 특히 인슐린 펌프는 기초량 바람에 차고 있는데 이 기초를 잡아주는 것이 당뇨병을 고칠 수 있는 제일 근인이 됩니다. 제가 지금 CAM-APS를 작년 11월 달부터 착용을 해갖고 여기 수간호사한테 이제 코치를 받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는 혈당 관리를 이렇게 잘한다 했었어도 운동도 많이 하고 했어도 당화 혈색소가 7 이하로는 안 떨어졌었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그런데 딱 이거 착용한 지 한 6개월 만에 지금 한 3개월 전에 된 것이 당화 혈색소 6.7이 나왔습니다. 그게 6.5가 되면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혈당 나온 것을 바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착용하고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98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98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데스컴 여기 왼쪽 팔에 미제 G6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행이라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혜택 안 받는 사람은 석 달에 143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77만 원을 저는 지원받아갖고 한 달에 한 2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제발 인슐린 펌프하고 이거 다 맞아주면 그냥 제가 이거 부른 것이 교수님한테서 그랬었는데 제가 이거 꿈의 인슐린 펌프라고 했습니다. 밤에 한 200이 되더라도 300이 되더라도 그냥 자요. 자면 지가 알아서 밤새 자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먹자 이래가지고 먹고 지금 기침 때깔도 좋다고 먹고 자면 300일 때는 내가 기초량을 조금씩 더 넣어주고 잤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도 아침에 이렇게 98, 100대 있으니까 저절로 그냥 잡아주니까 어째 저는 이제 수동인데 완전 반자동으로 이렇게 맞아지니까 조절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CAM
APS하고 연속 혈당 측정기만 되면 환자들이 너무나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당뇨 바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5월 28일 날 식약서 허가가 났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일형 환자들도 보면 제가 이제 반은 환자들한테 저는 이제 작년 12월 때부터 테스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을 많이 문의하고 있는데 저는 좀 성격이 또 아는 게 있으면 막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 교수님한테도 협조하고 옆에 있는 우리 수관 선생님도 진짜 많이 가르쳐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아침에 혈당치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와, 내가 이거 진짜 뭐 약장사도 아닌데 그전에는 밤에 많이 먹고 자버리면 아침에도 뭐 200, 300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고 깨울 때도 어중간하고 막 몸도 안 좋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자동 95, 100 아니 아침마다 100점을 맞으니까 야, 내가 이 환자가 이런 것을 처음 20년 만에 처음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 꿈의 인슐린 펌프다 한 표현이 교수님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그런 점이 들더라 있겠습니다. 어떤 제 상태는 그렇습니다. 질문할 게 있었으면 좀 저한테 이야기했으면 내가 환자로서 이 펌프 착용한 지 21년 됐으니까 저희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럼 제일 바라고 싶은 것은 저기 기자분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 했지만도 몸이 된 것은 뭐 내 탓은 아니지만도 저기 간혹 이렇게 제가 건강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제일 바란 것은 미국에서는 이 덱스콤 연속 혈당 측정기도 의료보험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1억만 반 정도 의료보험이 되는데 제발 좀 의료보험이 될 수 있게. 그러면 옛날에 보면 함수환 박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한다면 함수환 박사님은 뭐 자전거 빵꾸나 되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의료보험이 되고 하면 기존 환자들이 다리 잘리고 눈 멀고 이런 환자가 더 많이 줄어드니까 그 가격보다는 의료보험이 되는 것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환자분을 보면서 우리 환자분들께서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은 고혈당이 나거나 저혈당이 나거나 할 때 처치를 할 수가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캠 APAC를 하시게 되면은 고혈당이 나면은 자동으로 인슐린을 조금 더 기초량을 주입하게 주게 되고 저혈당이 났을 때는 자동으로 스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완전하게 인공췌장기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 완전 인공췌장기죠.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걸 느끼셨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걸 느끼셨고 우리 성경모님 같은 경우는 편안한 잠을 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혈당이 날까봐 걱정, 또 혈당이 높으면 이거 혈당 떨어뜨리려고 무엇인가 또 인슐린을 주입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당뇨로부터 자유로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의 목적이 환자를 건강하는 데 우리가 최고의 목적이니까 과학을 불러서 완전히 인공치료까지 나의 꿈이 5월 28일 날 이루어진 거죠. 시각처럼 나오고.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 하면 데스콤이 미국 회사인데 이게 한 달에 60만 원씩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두 달 전에 120만 원이고 석 달 전에 180만 원으로 뺏어가요. 근데 의료보험료도 뺏어가잖아요. 국가가. 국가가 공사가. 거기서 해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에서 데스콤은 제1형 당뇨병 환자한테는 그러니까 반값을 주나요? 아니면 20만 원이니까 얼마 되죠? 77만 원인데 본인 부담이 얼마예요? 144만 원이었는데 77만 원 벌려주고 원래 한 22만 원 꼴로 한 달에 20만 원 벌려고
가끔 또 3개월 한 번씩 또 트랜스미터도 바꿔야 되니까 돈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 개발도 40년 전에 시작했던 CJ에서 만들었던 계획을 다시 엑스펜 시키고 우리도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곧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발 좀 보건복지부에서도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보험이 있어요. 보험에서 그런 걸 잘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KFX 저 사용료도 한 달에 한 번씩 걔네들 요구하기를 내 친구가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그 투자한 거라서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맨날 싸우고 있지만은 내 포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영국은 그 사용료도 의료보험을 해주거든요. 거의 안 받아요. 영국에서 우리가 돈을 다 줘버려요. 의료보험에서. 프랑스도 그렇고. 이렇게 좀 환자를 위한 국가가 됐으면은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거기 이준영 선생도 안에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 이준영 그 한국 당뇨병 인슐-펌프 당뇨병 사단법인 그 장이신 이준영 선생도 왔는데 그런 일들에서 우리 환자들이 정말 돈 때문에 안 되도록 그래서 싸고 좋은 CJMS를 그다음에 경험으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기자분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우리 보험회사가 돈이 없어지더라도 우리 환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길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타이완 K1령은 인슐-펌프도 한 110만 보조를 해주니까 타입2는 또 안 해줘야 돼. 그 똑같은 건데 참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타입2도 보면은 타입과 똑같이 인식 부족이니까 굉장히 합병증 많고 똑같이 합병이 더 많아요. 타입2는. 그런데도 의료보험을 안 해주니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그것도 해달라고 사단법인에서는 인슐-펌프 사단법인에서 국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 이제 수율 개발의 이제 그 인슐린 펌프하고 네. 이제 그 네스컴의 CJNS의 연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계속 실시간 그 CJNS로 정확히 혈당을 측정을 해야 환자에 맞는 그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수율 개발의 인슐린 펌프하고 그 네스컴의 G6 사이에 이 연동 과정에서 이렇게 오류나 그런 버그는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잠시만요. 그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그 환자의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알림 같은 게 뜨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거 뜨게 되죠. 페일리어가 나니까 그거 기계니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료보험도 해주고 그건 뭐 테크니컬한 문제인데 블루투스 커넥션이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안정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버전 5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블루투스 버전 5로 커넥션 되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블루투스 통신의 안정성 해커도 치지 못하는 안정성이 세계 최고라고 1등으로 독일의 그 안정국 IT 안정국에서 다 소개가 검사하고 1등이라고 그린 레벨을 줬습니다. 세계적으로 최고로 안정하다고 독일의 안정성에서 우리한테 준 거죠. 타이틀을 줬어요. 그 컨포메이션 줬으니까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는 의료국에 전 세계 수출하니까요. 그런 걸 하고 있죠. 좋은 질문입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 환자의 그 혈당 정보를 일단 그 환자의 그 스마트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뭐 대다 없어졌죠 뭐. 혹시 그 환자의 정보를 그 엑스컴의 그쪽 서버에는 이렇게 가둬나질 않나요, 그러면? 뭐 그러진 않아요. 아니,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제 이런 얘기랑 연결되는 건데 그 환자의 그 혈당 정보가 환자 것이냐 공중의 것이냐 뭐 그것 때문에 뭐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도 골치 아픈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원격 진료를 하느냐 마느냐 난 일단 한국 사람이지만 이런 바보 같은 질문하는 거 진짜 바보 같은 일이거든 이게. 그래서 미국 회사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고 있는 디아센드라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자기들 웹에 해놓고서 우리가 원하는 다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 비슷한 것이 다나 차트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내장돼 있어요 여기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보는 건 아니고 환자와 가족들은 어디 있어든지 그 환자의 혈당치가 얼마가 이 정도를 다 눈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아까 내 손을 빼먹었는데 그 세계적 표준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보수적인지 정말 그게 뭐 위법이다 아니다 뭐라 정지 뭐 우리나라 법 만드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환자를 위해 정말 해야 될 텐데. 난 내 개인적으로 의사지만 환자 돕는 일이 의사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북맥경화적인 사고를 하니까 우리가 의학이 발전 안 하는 거 아닌가. 원격 치료 다 하는데 영국도 프랑스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의사를 잘 이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다나 차트라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다 서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 서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환자에 진압한 3명한테만 그 데이터를 주는 거죠. 의사도 보고 그러거든요. 네. 또 여기 의료 관계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 세계적인 물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출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장치가 의사도 좀 환자가 잘 혈당 조절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아까처럼 다나 차트라는 그 앱이 있어요. 네. 그것이 캠FX와 같이 움직여요. 그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간 인식량까지, 기초량까지 항상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텔레메디신의 그런 관련된 이슈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나는 모르겠어요. 환자가 의사 보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이해를,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 다 하는데 텔레메디슨 무슨 이슈가 있습니까? 근데 혈당 측정기 사업을 보면 한국의 헬스에서 보면 환자의 혈당 측정기가 시약청에 허가도 없이 그냥 누가 다 볼 수 있게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냐고 웰니스 그것도 말을 바꿨대요. 선전에서 헬스 웰니스 파트로. 제 나이가요. 누가 나 안 물어봤군요. 제 나이가 70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데우셔도 돼요. 뭐 질문 하세요. 예, 또. 서울대병원에 이제 당뇨 교육하는 전담 간호사를 만나봤는데요. 그런 간호사도 있어요, 거기? 서울대병원에도 있고요. 그분이 그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제 CGNS하고 이제 이런 제품을 쓰는 환자들이 그 제품의 공급사한테 어떤 특별한 그런 교육 같은 걸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을 다 해주는데도 잘 모르는 간호사구만. 얼마나 2주 동안 교육시키잖아, 전부 다. 이건 지금 메트로닉의 CGNS. 어디? 메트로닉. 그런 회사도 있어요? 뭐 그런 회사가 교육을 안 시키는 거야. 이거 미국 회사 아니야. 돈 무지무지 많이 받는. 그리고 수일 개발 쪽 그런 요 관련해서 좀 그 환자들 대상의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몸따라 입원시키고 일주일에 2주 입원시키면서 전담 간호사가 20명 동원돼가지고 계속 교육시키고 있죠.
그 충주병원 말씀 건조 충주병원, 그 건대병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원래 다른 걸 잘 모르는 데 아닙니까, 우리? 그냥 모르는 데잖아요. 우리가 세계 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최고예요. 내가 서울대 나왔고,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가끔가다 그런 게 나오는데 보니까요, 굉장히 기술이 떨어지더라고. 아주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상해 보고 우리 한국에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가장 좋다고 그러지만 가장 떨어지는 사람들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42년부터 환자 인식반복 교육 참여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또 어느 대학병원에서 그걸 하자고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뒷북치는 소리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다른 병원하고 틀리게 이병장류 소아 환자들을 교육을 하거든요. 다른 데도 교육 우리도 다 하는데. 다른 병원들은 거의 그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는 맨날 하는데 소아 입원을 다 교육하고 있는. 우리가 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언제 충주병원에서 말씀하죠? 그렇죠, 그렇죠. 양재 지원도 하고, 예, 양재병원, 또 충주병원, 또 충주 건대병원 다 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는 원래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좀 발전이 안 더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그렇잖아, 실제로. 그래서 참 우리나라 보면은 참 내가 70살 먹은 그 노인도 아니고 좀 노인 비슷한 사람이지만은 의사들이 상당히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정직하게 그 최종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전공했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자기 지 혼자 잘난 척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아닌데. 국민들 그걸 알 권리가 있으니까 알아야 되는데. 재밌다. 또 재밌다. 없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미국의 미국의 너스 에듀케이터에도 참석하고 있고, 거기 사는 교육시켜주고, 그러니까 영국도 가서 교육시키고, 프랑스도 가서 교육시키고, 수의대가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다 하는데, 한국에서 제일 잘 났다고 하는 병원이 객관적으로 별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말씀입니다. 일감도 안 되나? 또 뭐? 난 또 그거 유튜브나 이거 보면은 그냥 배가 아파져요. 아니, 배가 아프게 내가 아플 것만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하는 건지. 인식반복을 우리가 40년대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거기 서울대학병원 그거는 뭐 외국 기계 그것도 우리나라 부를 바깥에 내보내는, 우리가 200만원 개를 1000만원씩 파는 기계를 팔아먹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얼마나 큰 손해야 돼. 우리나라 의료기기 공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갔다가 외국에 가서 돈한 10배, 5배 비싼 기계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계를 써줘야지. 의사들은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이 우리 기계 많이 쓰고 영국이 우리 기계 많이 쓰죠. 영국이.